여보세요? 안녕, 자기야. 내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되어 정말 기쁘구나. 솔직히 말해서 너희 둘 중 누구의 새 전화번호를 찾는 것이 꽤 어려웠어. 그래서 그쪽은 어떻게 지내니? 은숙이 부드럽게 물었다. 그녀는 흥분을 감추려 애쓰면서 진정으로 느끼는 두려움과 슬픔을 감추었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하기로 결정했다. 새 전화번호라니 누구세요? 수진이 끼어들었다. 수진아, 제발 좀. 나야, 내 엄마. 더 일찍 전화하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이 모든 세월이 지난 후에도 엄마 목소리는 알아볼 줄 알았지. 은숙이 좌절감이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수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즉시 어머니의 목소리를 알아들었지만 상황을 고려하여 극도로 조심스럽게 진행하기로 선택했다. 그녀의 조심성은 또한 무례하게 보이지 않으면서 부재했던 어머니의 감정적 부재를 다룰 수 있게 해주었다. 아, 안녕하세요, 엄마. 그녀가 마침내 대답했다. 갑자기 전화하셔서 그냥 조심했을 뿐이에요. 전화 스토커에게 당하고 싶지 않아서요. 수지는 다시 잠시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가 17년 이상 자신을 사랑하고 키웠다는 어머니의 주장에 반박했다.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정중한 반대를 표현하는 것을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 엄마, 지난 3년이 엄마의 보살핌이나 애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엄마가 떠났을 때 저는 거의 14살이었고 이 전화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저는 이미 17살이고 오랫동안 엄마의 사랑 없이 지냈어요. 은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정말 미안해, 수진아. 그때는 모든 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고 나는 떠날 수밖에 없다고 느꼈어. 하지만 그 얘기는 그만두자. 나는 진심으로 너를 확인하고 혹시 내 동생들이 근처에 있다면 이제 상황이 안정되었으니 나는 너희들에게 더 가까이 있을 생각이야. 우리가 다시 연결될 수 있기를 바라, 자기야. 그리고 너희들이 부유한 어머니를 둔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정훈 씨와 내가 결혼했으니 내 모든 자녀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너, 유진이, 그리고 민수. 우리 삶은 이제 내 아버지와 함께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나아. 오해하지 마, 자기야. 내 아빠는 좋은 사람이지만 정훈 씨가 지금 제공하는 사치는 제공할 수 없었어. 그는 매일 나를 하고 나는 그것을 사랑해. 은숙의 목소리는 열정으로 가득 찼다. 이제 나는 너희 아이들에게 진짜 삶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보여주고 싶어. 그리고 내 아버지의 변변찮은 수입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던 그 힘든 세월을 보상해 줄게. 바라건대 이것이 너희를 갑자기 떠난 죄책감을 덜어줄 거야. 이 시점에서 수지는 분노를 거의 억누를 수 없었고 분노로 들끓었다. 그녀는 아버지 이서준을 깊이 사랑했고 그가 독신 부모의 책임을 짊어지고 은숙이 떠났을 때의 마음의 상처를 견뎌낸 것에 대해 존경했다. 이서준은 독신 부모로서 두 딸을 키워야 했다. 사춘기 문제를 겪고 있는 딸과 이제 막 10살이 된 다른 딸, 그리고 거친 20살 아들과 함께 수지는 또한 어머니가 떠난 후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아버지의 모습에 이멘스 자부심을 느꼈다. 떠나기 전 은숙은 모든 은행 계좌를 비웠고 가족을 수진이 14살 때 기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재정 위기에 빠뜨렸다. 어린 수지는 가족의 생존을 돕기 위해 주부 역할을 맡았다. 아버지와 아이들은 8개월 이상 지속된 힘든 시기를 함께 견뎌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중대한 변화를 단행했고 이제는 완전히 멋졌다. 수진이 그들의 고통의 주된 원인, 즉 어머니를 단순히 비난하는 것은 꽤 쉬웠을 것이다. 14살 때 수진의 잘 알려진 불같은 성미는 언제든 튀어나올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갑자기 그녀는 완전한 평온의 파도를 경험했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와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이해했다. 그리고 그것은 경이로웠다. 만약 그녀가 그 순간 은숙과 대질했다면 그녀의 어머니는 의심할 여지 없이 전화를 끊었을 것이고 수지는 그녀와 다시는 연결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수지는 수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진정으로 원했다. 평온함을 받아들이며 수지는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실수를 강조하면서 자신의 관점을 표명하는 동시에 아이들과 어머니 사이의 관계가 계속될 기회를 보존할 것이었다. 그래, 그것이 올바른 접근 방식이었다. 젊은 여자는 활짝 웃으며 수진에게 방금 중요한 삶의 교훈을 배웠을지도 모른다고 제안했다. 그녀는 흥분하여 어머니에게 자신의 놀라운 외모에 대해 이야기하고 전화기에 카메라를 사용하여 사진을 보내겠다고 약속하며 끊지 말라고 부탁했다. 수지는 침실 옷장문에 있는 거울 앞에 섰고 6월 중순 저녁 4시경이었기 때문에 창문을 통해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녀는 우아한 업도 스타일로 연출한 밀집 금발머리와 여성스러운 몸매를 우아하게 감싸는 긴 라벤더 이브닝 드레스를 뽐내며 거울을 향해 환하게 미소 지었다. 바닥까지 오는 드레스는 팔꿈치 바로 위에서 끝나는 긴 흰색 장갑은 수진이 어색한 소녀에서 성숙한 젊은 여성으로 변신했음을 상징했다. 그녀는 몇 장의 사진을 찍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여 즉시 어머니의 휴대폰으로 셀카를 보냈다. 그녀는 어머니가 사진을 받았는지 초조하게 물었고 그녀의 생각을 공유해달라고 재촉했다. 긴 침묵이 흘렀고 그동안 은숙은 지난 3년이 그녀의 꽃피는 딸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생각했다. 은숙은 수진의 아름다움에 놀라움을 표하며 싸우면서 적절한 말을 찾기 위해 애썼다. 눈물과 목의 덩어리가. 그러고 나서 그녀는 수진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표현하고 딸의 엄청난 성장을 인정하며 자신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했다. 은숙의 혼란스러운 중얼거림에도 불구하고 수지는 계속했다. 그녀는 유진이가 입으면 얼마나 멋질지 언급하고 그녀의 여동생 방으로 갔고 그곳에서 유진이 긴 두꺼운 꿀갈색 머리에 우아한 업도 스타일로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얼굴을 감싸고 유진의 머리카락은 부드러운 컬로 흘러내렸고 그녀의 큰 푸른 회색 눈과 부드러운 특징은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았다. 유진의 얼굴은 약간 위로 향한 코와 보조개가 있는 미소가 그녀의 매력을 더해주는 놀랍도록 아름다웠다. 수진처럼 유진도 이브닝 가운을 입고 있었고 언니의 의상에 비해 더 절제된 방식이었지만 섬세한 우아함을 발산했다. 이봐, 유진아. 이리 와서 사진 찍자. 엄마가 전화 중인데 내 사진 보내줄게. 수진이 말하고 유진을 포착하기에 완벽한 각도를 찾기 위해 언니 주위를 맴돌았다. 그녀를 돕는 것은 35세가량의 여성이었고 그녀 또한 지속적인 인상을 남기도록 디자인된 이브닝 가운을 입고 있었다. 이 여성은 그녀는 어디를 가든 고개를 돌리게 하는 위험 있는 아름다움을 발산했다. 그녀는 자신과 유진을 향한 스마트폰을 알아차리고 프레임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수지는 그녀에게 머물러 있으라고 손짓하며 개입했다. 아니, 지연 씨, 거기 그대로 계세요. 사진에 당신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수진이 고집했다. 유진은 아직 조금 놀랐지만 결국 눈을 굴리고 메가폰처럼 손을 입 주위에 모으고 전화기 쪽으로 소리쳤다. 안녕하세요, 여사님. 지금은 통화할 수 없지만 나중에 다시 연락해요. 방을 돌아다니며 수지는 유진과 지연의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끝났다는 신호를 보냈다. 모두 준비됐어요, 숙녀분들.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보낼게요. 잠시 후 수지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외쳤다. 이제 유진이를 못 알아보실 거예요. 내 말은 엄마. 유진이는 심지어 몸매도 좋아졌어요. 유진이 얼굴을 붉히며 반박했다. 수진아, 너 정말 바보 같아. 조용히 해. 하지만 다른 여자들이 그녀의 장난스러운 당혹스러움에 킥킥 웃자. 그녀의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번졌고 수지는 전화기에 다시 집중하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 은숙은 말을 찾기 위해 애썼고 분명히 놀랐다. 세상에 나는 할 말이 없어, 자기야. 너희 둘 다 정말 멋져. 너희는 너무 많이 자랐고 너무 아름다워. 나는 너와 유진 둘 다 정말 자랑스러워. 지금 당장 너희 옆에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은숙은 사랑하는 딸들의 사진을 보기 위해
계속해서 전화기를 귀에서 떼었다. 그녀의 모성애는 갈망과 후회로 아팠다. 그녀는 눈물 어린 눈을 서둘러 닫고 사진의 세부 사항에 집중했다. 이봐, 수진아. 왜 너희 둘 다 그렇게 차려입었어? 너희 둘 다 졸업 파티에 가는 건 아니지? 그녀가 당황하며 물었다. 수진은 엄마의 관심을 성공적으로 끌었고 이제 그것을 뽐내다. 아니, 엄마. 졸업 파티보다 훨씬 더 좋아. 엄마가 항상 부러워했지만 초대받지 못했던 그 연례 행사를 기억해? 서강그룹이 주최하는 그 웅장한 여름 저녁 갈라? 은숙은 즉시 기억해냈다. 네, 물론이죠. 그 무도회는 항상 올해의 사교 행사였어요. 세상에, 그 리셉션에 참석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텐데. 그 주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화려한 사람들만 초대받아요. 은숙의 목소리는 아쉬운 어조를 띄었다. 나는 항상 아름다운 이브닝 가운을 입고 어울릴 기회를 갈망해왔어. 사교계 엘리트. 꿈이 이루어질 텐데. 은숙이 감상적으로 한숨을 쉬고는 현실로 돌아왔다. 오, 세상에. 너랑 유진이가 그 파티에서 호스티스나 웨이트리스로 일하게 된 거야? 와, 이거 정말 대단하다. 너희 둘 다 정말 자랑스러워. 상상해봐. 내 딸들이 그 리셉션에 가서 그 모든 상류층 사람들과 어울리다니. 은숙이 감탄하며 그녀 앞에 펼쳐진 그림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아니, 엄마. 유진이와 나는 직원으로 일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초대받은 손님이야. 수진이 어머니와 함께 공유했다. 유진이가 자랑스러움과 흥분으로 가득 찬 가운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빠가 행사의 귀빈이기 때문에 우리는 메인 테이블에 앉을 거예요. 아빠에게는 서프라이즈지만 주최 측에서 특별한 인정을 해줄 거예요. 정말 멋지지 않아요? 저는 심지어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중 한 명이 될 거예요. 오, 엄마. 저는 그냥, 긴장되지만 동시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흥분돼요. 은숙은 완전히 당황했다. 뭐, 농담하는 거지? 수진아, 자기야. 농담하는 거지? 왜 평범한 원가 관리 사무원이 그런 존경받는 행사, 그리고 귀빈으로서 말이야? 그건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알았어, 자기야. 인정해. 그냥 내 다리를 잡아당기는 거지? 글쎄, 네, 물론이죠, 엄마. 큰딸이 웃었다. 물론 유진이와 나는 매일 9시까지 차려입고 당신의 전화를 기다리며 일부러 당신을 놀려요. 현실적으로 보자, 엄마. 당신이 우리를 떠난 이후로 많은 것이 변했어요. 우리는 엄청난 고통 속에 있었어요. 아니, 우리는 모두 완전히 황폐했지만 아빠는 우리 모두를, 심지어 민수까지도 어떻게든 모으고 당신 없이 우리를 위해 새로운 삶을 만들어냈어요. 아마도 당신이 떠난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알려줘야 할 거야. 이 일을 빨리 해야 해. 왜냐하면 리무진이 피오나와 민수와 함께 돌아와야 하거든. 그녀가 시계를 힐끗 보았다. 약 15분 후에, 그러고 나서 우리 모두 떠나야 해. 수지는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심호흡을 하고 엄마 이후의 그들의 삶을 회상하기 전에 말했다. 아빠는 당신과 어떤 늙은 남자가 침대에 있는 것을 알았을 때 거의 산산조각이 났어. 당신은 그가 당신과 대질한 직후에 사라졌지. 솔직히 나는 당신이 어쨌든 떠날 계획이었다고 생각해. 당신은 단지 날짜를 좀 앞당겨야 했어. 이 시점에서 은숙은 딸의 이야기를 중단하고 속삭였다. 미안해, 수진아. 내 아빠와 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알고 있다는 걸 몰랐어. 하지만 그래, 그가 알아낸 후에 나는 갈라져야 한다고 느꼈어. 남아있는 게 무슨 소용이야? 그는 심지어 우리 사진도 가지고 있었어. 정은과 나는 도시를 버리고 그의 맨해튼 아파트에 틀어박히기로 결정했고, 우리는 그 이후로 거기에 있었어. 수진아, 미안해. 내 아빠가 너에게 콩을 쏟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만약 네가 알고 싶다면 나는 내 아이를 이 난장판에 끌어들인 것이 꽤 엉망이었다고 생각해. 엄마, 참을 수 없어. 소녀가 소리쳤다. 좌절감에 발을 구르며. 이건 완전 쓰레기야.
수지는 그러고 나서 그녀의 성미와 압도적인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다. 그녀는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나서 명확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아빠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쏟아내지 않았어. 이봐, 내가 그에게 이것에 대해 말했어. 내 생각에 누가 그 사진들을 찍었을까? 응, 맞아, 엄마. 그날 유진이와 내가 집에 왔는데 내 방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조용했어. 나는 유진에게 아래층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무슨 일인지 보려고 조용히 올라갔어. 내가 침대에 누워 사진을 찍는 것을 보았을 때 너는 재빨리 그것들을 아빠에게 보냈어. 그러고 나서 유진이와 나는 친구들과 놀러 나갔어. 나중에 우리가 그날 저녁에 돌아왔을 때 너는 네 방에 틀어박혀 울고 있었어. 다음 날 아셔. 너는 사라졌어. 그래서 내가 가진 내 배려심 많은 어머니의 마지막 이미지는 아빠 방에서 어떤 역겨운 늙은 남자 밑에 있는 모습이야. 진심으로, 엄마. 내 마음에서 그 추한 이미지들을 지우기 위해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말해줘. 고맙게도 너희 둘은 적어도 몸을 가렸어.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을 거야. 네가 그 사람이라는 걸 믿을 수 없어. 나를 배신한 수진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은숙이 좌절감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나는 지금 배신에 대해 가시 돋친 말을 주고받을 때나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해, 엄마. 그건 꽤 불균등한 경기가 될 거야. 그렇지 않아? 나는 내 물총에 대해 언제든지 내 소방 호스를 풀 수 있어. 만약 내 뜻을 알아차린다면. 그리고 유진이와 민수가 너에 대해 뭐라고 말할지도 잊지 말자. 그래서 지난 3년을 요약하고 싶어. 아니면 엄마와 전화 통화를 하는 동안 수지는 자신이 상황을 얼마나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내심 놀랐다. 그녀는 지난 몇 년 동안 정말로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은숙은 미래의 아이들과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구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과 그 여파에 대한 책임이라는 혹독한 현실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몇 번의 선물과 가끔의 만남이 마법처럼 일을 해결하지는 않을 것이다. 더 깊은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녀의 아이들은 필연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그녀 없이 삶에 적응해야 한다. 은숙은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었다. 그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녀는 자신의 결정과 삶의 선택에 대한 그들의 감정을 들어야 했다. 그들이 모두 그녀를 원망했을까? 이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 만약 그녀가 물러서면 그녀는 아마도 그들을 영원히 잃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녀가 관계를 재건할 생각이라면 그녀는 그들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들의 강렬한 감정이 자신을 덮치도록 허락해야 한다. 그녀는 이것에 준비가 되었을까? 그것은 필연적으로 뒤따를 고통의 가치가 있었을까? 은숙은 결심을 굳혔고 그녀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 후회로 부드러워졌다. 그래, 수진아. 네가 정말 맞아. 언젠가 우리는 앉아서 이 모든 문제를 철저히 논의해야 할 거야. 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을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해. 나는 너희, 내 아이들과 다시 연결하기 위해 손을 내밀었고, 그건 좋은 첫걸음이야. 그렇지 않아? 이제 내 삶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들어보자. 은숙의 출발 후, 수지는 그녀의 부재 이후의 여정에 대해 어머니에게 업데이트하기를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흥분하여 회상하기 시작했다. 엄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믿지 못하실 거예요. 이건 소설이나 심지어 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에요. 어쨌든 네가 떠난 후 아빠는 몇 달 동안 힘든 시기를 겪었어. 힘들었어. 유진이와 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아빠를 찾을까봐 두려워서 유진이를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안을 확인했어. 모든 전화벨 소리는 나를 놀라게 했고 경찰, 병원, 아니면 더 나쁜 곳에서 온 전화일까봐 두려웠어. 나는 민수에게 술 마시고 파티하는 것을 그만두고 정신 차리라고 촉구했어. 왜냐하면 나는 가족의 유일한 버팀목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야. 나는 그가 노력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어. 결국 어느 날 아빠는
마음의 상처, 슬픔 등을 극복하는 것에 대한 책. 종종 밤에 그는 자기 방에 틀어박혔고 유진과 나는 그의 컴퓨터 키보드에서 키가 딸깍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화면에 쏟아냈고 나는 그것이 그에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었다고 믿는다. 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과체중이었는지 기억나? 글쎄, 그는 일찍 일어나서 달리기를 시작했고 심지어 러닝머신과 웨이트를 먼지 털고 정기적으로 사용했다. 그는 다시 삶을 받아들이기 위해 자신을 밀어붙이는 것 같았고 그것은 고무적이었다. 수진이 잠시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나는 아마도 너가 아빠에 대한 이 모든 것을 알고 싶지 않지만 내가 우리 삶에 대해 설명하려는 것의 큰 그림에서는 정말 중요해. 그래서 만약 이게 네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면 미안해. 하지만 그런데 아빠는 지금 꽤 멋져 보여. 전화기 너머로도 수진이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다. 아니. 괜찮아, 자기야. 나는 이것에 대해 정말 들어야 했어. 하지만 나를 돌봐주고 모든 것이 너에게 어떻게 일어났는지 말해줘서 고마워. 나는 내가, 유진이, 그리고 민수가 어떻게 지내는지 정말 알고 싶어. 글쎄, 유진이에게는 간단해. 일어난 일 후에 그녀는 마치 문을 닫고 자신 속으로 물러나. 꽤 오랫동안 이런 종류의 분리된 상태에 머물렀다. 이제 그녀는 거의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왔고 그녀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믿지 못할 것이다. 그중 많은 부분이 지연 씨 덕분이다. 그녀와 유진은 정말 친구가 되었다. 은숙은 전화기의 사진을 다시 보고 확대했다. 이번에는 유진의 옷을 입는 것을 도와주는 여성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알았어. 그래서 네가 말하는 이 지연 씨는 누구야? 아, 미안해, 엄마. 지연 씨는 아빠의 여자친구야. 정말 멋지지 않아? 그리고 그녀는 너무 착해. 그녀는 전직 수영복 모델이지만 지현은 여전히 모델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녀는 유진이 껍질을 벗고 나오도록 정말 도와주었고 이제 모델계에서 경력을 시작하려는 그녀의 욕구를 지지한다. 수지는 무언가 기억나자 침대에서 거의 뛰어내릴 뻔했다. 그런데 엄마, 지난달 틴 패션 월드 잡지를 꼭 사봐. 유진이가 표지에 나왔는데 정말 멋져 보여. 최근에 그녀는 정말 인기 있는 모델이 되었어. 뭐라고? 어떻게? 언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났어? 먼저 내 아버지가 자기 나이의 절반인 여자애랑 사귀더니 이제 그녀는 내 여동생을 어떤 더러운 사진작가들에게 팔고 있어. 만약 내가 그녀가 치즈케이크 사진으로 뭘 하고 있는지 알았다면 나는 너의 아버지와 이 자네신가 하는 여자 모두에게 소송을 제기할 거야. 분노한 은숙은 그녀를 사로잡은 분노로 거의 질식할 뻔했다. 수지는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즉시 응답하는 것을 보류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의 요점을 강조하기 위해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 아빠와 지연 씨는 매우 조심스러워요. 그들은 유진과 제 모델 일을 매우 신중하게 처리해요. 그들 중 하나는 항상 우리 촬영 현장에 있고 그들은 사진작가가 아빠와 엄격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요. 조건에 따르면 아빠의 허락 없이는 단 한 장의 사진도 찍을 수 없어요. 아빠가 조금이라도 암시적인 것을 승인할 거라고 정말 믿으세요? 그는 유진이가 수영복을 입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빠의 여자친구에 대해서는 제가 말했듯이 그녀 이름은 지연 씨예요. 그녀는 34살이고 그녀와 아빠 사이에는 11살의 나이 차이가 있어요. 사실 당신과 프랭키 씨에 비하면 훨씬 적은 차이죠. 그는 몇 살이에요? 100살? 어쨌든 나는 그들이 결혼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매우 잘 어울려요. 지연 씨는 그에게 큰 힘이 되었고 아빠는 진심으로 행복해 보여요. 나는 그가 이렇게 만족스러워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상황이에요, 엄마. 나는 내가 관찰하고 느끼는 것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고 있어요. 정훈 씨는 66세밖에 안 됐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늙지 않았어요. 수진이 끼어들었다. 그녀의 불쾌감이 역력했다. 나는 모델링이 유진에게 올바른 길인지 잘 모르겠어. 나는 그녀가 더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이라고 믿어.
수지는 성질을 잃고 후회할 말을 내뱉지 않기 위해 혀를 깨물었다. 그녀는 휴대폰에서 등을 돌리고 심호흡을 하며 침착함을 되찾으려 애썼다. 그 후 그녀는 휴대폰을 귀에 다시 대고 중단을 무시하며 계속 말했다. 유진의 모델 경력은 그녀에게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엄마. 그녀는 이제 훨씬 덜 수줍어하고 이전에는 없었던 자신감과 침착함을 발산해요.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진정한 자아, 능력, 그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열정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때로는 스튜디오에서 주도권을 잡거나 창의적인 테마 포즈를 제안하기도 해요. 촬영. 엄마 현실적으로 보자. 유진은 결코 우수한 학생이 아니었고 항상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하며 미래에 좋은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최고 수준의 패션 모델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 당신조차도 자랑스러워할 은행 계좌와 함께. 그리고 그래, 엄마. 나는 내가 모델도 한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내 열정이 아니다. 유진과 나는 함께 패션쇼를 하지만 나는 주로 유진의 외모를 돋보이게 하거나 다른 의상을 선보이는 지원 역할을 한다. 가장 좋은 부분은 유진과 내가 서로를 돕고 협력하면서 가까워졌다는 것이다. 게다가 나는 대학을 위해 저축할 만큼 충분한 돈을 벌고 있어. 걱정 마. 나는 여전히 학교를 즐기고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어. 나는 심지어 대학을 위해 일찍 졸업하기 위해 추가 수업을 듣고 있어. 나는 여전히 A 평균이지만 올해 화학에 대해 약간 걱정돼. 힘든 수업이지만 수의대를 위해 에이스를 받아야 해. 수지는 다른 것을 기억하고 다시 활짝 웃으며 심지어 킥킥 웃었다. 아, 엄마. 믿지 못할 거야. 유진이와 나는 우리 쇼와 촬영에서 일부 의상을 간직할 수 있어. 그래서 지금 나는 정말 멋진 옷장을 가지고 있어. 상상할 수 있어? 나는 이제 반에서 가장 세련된 소녀 중 하나야. 어떤 괴짜가 아니야. 너무 멋지다고 생각했던 많은 소녀들이 나에게 패션 팁을 물어보고 몇몇은 내 사인까지 원해. 웃기지 않아? 비록 약간 역겹긴 하지만. 그래서 엄마. 나는 거의 인기가 있고 가장 좋은 부분은 남자들이 나를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거야. 수진이 킥킥 웃었다. 이 모든 소식은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인정을 받기 위해 항상 고군분투했던 은숙을 크게 불안하게 했다. 그녀 자신도 정확히 무엇인지 몰랐지만 어떤 종류의 인정을, 그녀는 개인적인 인정을 추구하기 위해 가족을 떠났다. 하지만 그녀의 가족 구성원들은 그녀 없이 성공을 거둔 것 같았다. 은숙에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그들이 겉보기에는 힘들이지 않고 그렇게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이다. 은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자기야. 너와 내 여동생과 모든 것이 잘 되어가서 기뻐. 그런데 묻기가 망설여지지만 민수는 어때? 괜찮아? 수지는 심호흡을 하고 시계를 힐끗 보았다. 민수와 파오나가 곧 도착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민수의 상황을 논의하는 것을 서두르고 싶지 않았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까봐 두려워했다. 하지만 느끼면서 수지는 어머니에게 민수의 소식을 전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계속했다. 엄마. 놀랍게도 민수는 상황을 역전시켰어요. 아시겠지만 엄마가 떠나기 전에도 꽤 거칠었고 그 후에도 친구들과 더 많이 술을 마시고 파티를 했어요. 한동안 그는 완전히 통제력을 잃었어요. 결국 아빠가 정말 화가 나서 파티를 그만두고 직장을 구하거나 학교로 돌아가라고 요구했어요. 글쎄 그는 아빠에게 욕을 했고 결국 아빠는 그를 쫓아냈어요. 직장을 찾을 때까지 돌아오지 말라고 했어요. 아빠는 심지어 그를 쫓아내기 위해 경찰을 2번이나 불러야 했어요. 어머니는 귀를 의심할 수 없었다. 뭐라고? 내 바보 같은 아버지가 내 아들을 쫓아냈다고? 어떻게 감히? 내가 정훈에게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그 무례한을 고소하게 할게. 은숙은 전화기를 움켜쥐고 분노에 차식식거렸다. 글쎄 행운을 빌어요, 엄마. 수진이 약간의 아이러니를 담아 말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항상 민수를 편애하고 그가 무엇이든 모면하게 내버려 둔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수지는 은숙이 그가 요청할 때마다 돈을 주면서 그의 장난을 지지했다는 것을 알았다. 사실 그녀는 민수가 심각한 문제에 빠지지 않은 것이 매우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은 1년 전 일이었다. 1년 반 전 엄마. 그리고 그 이후로 민수와 아빠는 화해했어요. 민수는 한동안 친구들에게 의지했지만 그들조차도 그의 게으름을 지지하는 데 지쳤고 그를 쫓아냈어요. 그는 한동안 길거리에서 살았지만 결국 그 생활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특히 우리가 잘 지내는 것을 보고요. 그래서 어느 날 민수는 아빠에게 사과하고 집에 돌아오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아빠는 직장을 먼저 구하라는 입장을 유지했고, 그래서 민수는 지붕 공사팀에서 일자리를 찾았어요. 그 후 그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빠는 그에게 책임을 가르치기 위해 생활비를 분담하라고 고집했어요. 수진이 웃었다. 그가 힘든 일과 경비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듣는 것은 재미있었다. 하지만 아빠는 항상 그것이 현실 세계의 방식이며 민수는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파운이 등장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아빠가 새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말하지 마. 은숙은 분개했다. 누구? 파우나? 수진이 웃었다. 아니 엄마. 파우나는 아빠의 개인 비서야. 그녀는 혀가 날카롭고 반대를 용납하지 않아. 아빠는 그녀를 그의 멋진 상사라고 불러. 비록 22살밖에 안 됐지만 그녀는 유능하고 믿음직스러워. 그들은 미니애폴리스의 한 컨퍼런스에서 만났어. 파우나가 그에게 다가가 악수를 했다. 그리고 그에게 진짜 성공을 원한다면 여행을 조직하고 티켓을 예약하고 경비를 관리하기 위해 자신을 고용하라고 조언했다. 그녀의 진지한 태도에 감명받은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파우나를 고용했다. 이제 그녀는 우리와 함께 살고 아버지는 자신의 하렘이 있다고 농담한다. 정말 웃기다. 수진이 웃었다. 파우나는 아버지의 경력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녀는 내 언니 같고 우리 모두는 그녀를 사랑한다. 오 엄마. 파우나는 노르웨이 출신의 진짜 미인이다. 그녀는 키가 5피트 7인치이고 트렌디한 헤어컷, 짧은 금발 머리, 그리고 꿰뚫는 듯한 밝은 푸른 눈을 가지고 있다. 불쌍한 민수는 즉시 그녀에게 반했지만 파우나는 그녀는 방향성이 없는 사람과는 데이트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갑자기 민수는 새로운 동기부여를 얻었다. 수진의 목소리는 오빠에 대한 최신 소식을 전하면서 진지해졌다. 그리고 이제 큰 소식이야, 엄마. 마음의 준비를 해. 4개월 전, 민수가 공군에 입대했고, 곧 캘리포니아 몬터레이의 어학학교로 갈 거야. 글쎄, 나는 그렇게 생각해. 무슨 어학학교? 러시아어. 은숙이 충격에 휩싸여 숨을 헐떡였다. 그것은 이미 그녀의 이해를 넘어섰다. 어머니의 반응에 조용히 웃으며 수진이 말했다. 정말 대단하지 않아? 민수는 현재 랭랜드 공군 기지에 주둔하며 허가를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아빠가 그를 집에 와서 그의 명예를 기리는 파티에 참석하라고 했어. 아, 그리고 파오나는 그를 더 부드럽게 대하기 시작했어. 비록 그녀는 여전히 민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 여자들은 알 수 있어. 그녀도 그에게 반했어. 파오나는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 그들은 할 수 있을 때마다 몇 시간씩 전화 통화를 해. 민수는 너무 빠졌고 이것 봐. 그는 어학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가서 학위를 받고 장교가 될 계획이야. 믿을 수 있어, 엄마? 내 항상 미친 오빠가 이제 군 장교라니. 그를 알았던 사람들에게는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사랑은 정말 이상한 짓을 하게 만들지. 그렇지, 엄마? 수지는 날씬한 스틸레토 힐로 몸짓하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오빠의 미래 계획에 대한 대화 중에 갑자기 바리톤 목소리로 The Impossible Dream을 부르는 소리가 배경에 울려 퍼졌다. 수지는 웃으며 침대에서 뛰어내려 복도로 달려갔다. 엄마, 이거 들어봐야 해요. 그녀가 전화기에 외치며 남자의 목소리 쪽으로 전화기를 내밀었다. 동시에 여자 목소리들이 늑대 울음소리와 킥킥거림으로 합류했다.
그러자 유진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빠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어. 자기 끼어들었다. 본업을 그만두지 마. 수진이 놀렸다. 아빠, 그 연기 길 위에서 해보는 건 어때? 버스는 10분 후에 떠나. 이서준의 목소리가 소녀들의 웃음소리를 뚫고 가짜 분노로 가득 차 터져 나왔다. 소녀들아, 너희들은 나를 제거하고 있어. 내 가족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해. 나는 지쳤어. 너희들은 모두 내 크리스마스 목록에서 제외야. 또 다른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고, 사랑해요. 아빠라는 합창과 그 남자의 안심시키는 말이 뒤따랐다. 그들은 목록에 다시 올랐어. 수지는 대화를 재개했고 전화기로 돌아왔다. 수지는 계속해서 킥킥 웃었다. 아빠는 정말 재미있어. 그는 행복하거나 긴장하면 노래를 부르고 우리는 항상 그를 부추겨요. 그와 하는 우리만의 작은 게임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은숙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무의식적으로 그녀는 가족이 그녀 없이 여전히 고통받기를 바랐지만 그들이 번창하는 것을 보고 그녀는 침묵했고 다소 멍한 기분이었다. 수진이 대화의 실마리를 잡았다. 아빠는 오늘 밤 귀빈이 될 줄 모르지만 이미 약간 긴장하고 있어요. 그와 잭 맥테거트는 밴드와 함께 기타 듀엣을 몇 곡 연주할 거예요. 아빠가 블루스 기타를 어떻게 다루는지 아시죠? 그와 잭이 친구가 된 이후로 그들은 거의 매주 함께 연주하고 기타를 치고 맥주 몇 잔을 나누고 있어. 엄마, 곧 록스타가 될 거라는 그들의 농담을 들어봐야 해요. 그들은 사실 꽤 잘하지만 그냥 재미로 연주해요. 오늘 밤이 그들의 첫 공개 공연이고 정말 멋질 거라고 확신해요. 턱시도를 입고 무대에서 록을 연주하는 아빠를 상상해 보세요. 수진이 그 장면을 상상하며 희죽 웃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은숙은 다시 한번 당황했다. 수진아, 무슨 소리야? 내 아빠랑 존 맥테거트가 친구라고? 내가 제대로 들은 거야? 존 맥테거트. 어떻게? 왜? 수지는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속으로 미소 지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맥테거트 가족을 그들의 부와 영향력 때문에 높이 평가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또한 어머니가 그들을 직접 만나고 싶어 했던 꿈을 기억했다. 이제 수진의 아빠와 잭 맥테거트는 만났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 수지는 또한 부유하고 유명한 가족의 가장이 머서 가족 구성원들에게 격식 있는 맥테거트 씨 대신 단순히 잭이라고 부르라고 고집했다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직접 만난 잭은 꽤 쾌활했고 이서준의 글쓰기 경력 초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내 엄마. 그 존. 아니면 그의 친한 친구들이 부르는 대로 잭 맥테거트 맞아요. 수진이 확인했다. 모든 것은 아빠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바람피운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위해 당신을 떠났을 때처럼 트라우마적인 사건 후의 생존과 삶의 재건에 대한 기사를 몇 편 썼을 때 시작되었어요. 몇몇 작은 잡지들이 그의 기사를 출판하기 위해 샀을 때 아빠는 정말 기뻐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는 잭이 아빠의 기사를 읽고 그에게 연락해서 맥테거트 회사 직원 회의에서 동기부여 연설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아빠는 잭의 제안을 받았을 때 거의 심장마비를 일으킬 뻔했다. 그는 자신의 기사를 바탕으로 강연을 준비했고 회의에서 그것을 전달했다. 연설은 대성공이었고 그는 많은 따뜻한 피드백과 감사를 받았고 잭은 그를 다시 고용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회사의 연례 주주 총회에서 연설하기 위해서였다. 그 성공 이후 아빠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다양한 회사로부터 다른 회의에서 연설해달라는 제안을 받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그때부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아빠는 점점 더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의 기사들은 더 크고 더 권위 있는 잡지에 실렸고 그는 결국 글쓰기와 강연에 전념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정했다. 잭은 계속해서 아빠를 중요한 사람들에게 소개했고 그들은 더 많이 어울리기 시작했고 곧 그들이 둘 다 블루스와 록 기타 연주를 좋아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음악에 대한 그들의 공통된 사랑은 아빠와 그를 더욱 가깝게 만들었고
그들은 그 이후로 친구가 되었다. 수지는 어머니가 방금 들은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도록 잠시 멈췄다. 그것은 그들의 삶에서 상당한 전환점이었다. 내 아버지는 작가야. 이제 진심으로 작가? 출판된 작가? 내 아버지? 내 전남편이 이제 잡지에 나온다고? 당혹스러운 은숙은 한때 성취도가 낮았던 전남편이 갑자기 성공을 거두었다는 역설적인 생각과 씨름했다. 그녀는 그것이 너무 잘 되지 않기를 은밀히 바랐다. 한편 집 1층에서 활동 소리가 들려왔다. 손님들이 도착했다. 대화에 희미한 중얼거림과 가벼운 웃음소리가 있었다.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운 깊은 남성 목소리가 두드러졌고 훨씬 더 부드러운 여성 목소리와 함께 수지는 지연이 유진의 방을 떠나 아래층으로 향했고 아마도 호스티스로서 새로운 도착자들을 맞이하기 위함일 것이다. 갑자기 수지는 오늘 밤의 일정 중 잊어버렸던 한 가지 일을 떠올렸다. 엄마, 곧 떠나야 해요. 잭과 모나 맥태거트가 이미 와 있고 신문 가십 칼럼과 그들이 매년 제작하고 판매하는 특별 사진 앨범을 위한 사진작가들도 와 있어요. 손님들이 그들의 여름 저녁 행사에서 보내는 마법 같은 순간들을 포착하는 정교한 사진이 실려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 웅장함은 나를 역겹게 하지만 나는 이 앨범 수익금은 자선기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모금함으로 결국에는 고귀한 목적을 달성하고 우리 참가자들은 그 온기와 선해 속에서 거의 천상의 존재처럼 느껴진다. 그녀가 코웃음을 쳤다. 수진의 목소리는 행사가 참석자들의 허영심과 나르시시즘에 불필요하게迎合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당한 양의 풍자를 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버지의 업적이 갑자기 그들의 가족을 사회적 지위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소원해진 어머니로부터 은숙은 재빨리 상류층 전통을 변호했다. 오, 수진아. 이걸 과소평가하지 마. 이 앨범에 실리는 것은 큰 영광이고 내가 역사적인 행사의 일부였다는 것을 아는 거야. 너와 유진은 그런 웅장한 모임의 귀빈이 된 것에 기뻐해야 해. 그리고 너희가 메인 테이블에 앉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 사진은 거의 모든 페이지를 장식할 거야. 나는 거의 매년 이 앨범 중 하나를 비밀리에 샀고 올해 나는 자랑스럽게 조쉬, 너 그리고 유진의 사진을 보여주며 말할 거야. 이 특별한 사람들을 봐. 그들은 내 아이들이야. 상상해봐. 나는 사실 너를 꽤 부러워하지만 동시에 나는 엄청나게 자랑스러워. 나는 올해 앨범이 나오자마자 여러 권을 주문할 거야. 알았어, 엄마. 수진이 멍하니 대답했다. 그러고 나서 다른 것을 떠올렸다. 아빠는 노동절 주말에 뉴욕에서 열리는 장문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고, 유진이, 지연이, 파오나, 그리고 나는 그와 함께 갈 계획이었어. 아마 그때 우리가 너를 볼 수 있을 거야. 나는 정말 그러고 싶고 유진이도 오도록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 비록 그녀는 아직도 떠난 것에 대해 매우 화가 났어. 아마도 우리는 지연 씨를 데려와서 너희 둘이 만날 수 있도록 할 거야. 너도 아빠를 보고 싶을 거야. 만약을 대비해서 딸이 분명히 했다. 오, 자기야. 정말 좋은 생각이야. 은숙이 동의했다. 선택지를 고려해보자. 나는 너와 유진이를 정말 보고 싶어. 네 아빠와 그의 여자친구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 양쪽 모두에게 너무 많은 고통이 있었어. 하지만 나는 네가 정훈 씨를 만나는 것을 좋아할 거야. 결국 그는 이제 내 의붓아버지잖아. 마지막 말을 듣고 수지는 혀를 내밀어 역겨운 제스처를 취했다. 역겹다. 글쎄, 아니 엄마. 나는 아직도 너랑 내 프랭키가 껴안는 악몽을 꿔. 그래서 내가 그와 너를 만날 유일한 방법은 아빠와 지연 씨가 거기에 있을 때뿐이야.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해. 은숙은 딸의 반응에 기뻐하지 않았지만 대화를 계속하기 위해 감정을 감추려 애썼다. 알았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자. 수진아. 하지만 우리의 공유된 목표 즉 마침내 재회하는 것을 잊지 말자. 나는 너와 유진이를 다시 보고 안아주기를 기다릴 수 없어.
그러니 그것에 집중하자, 자기야. 그런데 우연히도 뉴욕 문학 길드는 노동절 주말에 책을 만나는 날을 개최하고 있으며 정우는 우리가 참석할 티켓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하고 있다. 나는 그에게 우리 모두를 위한 티켓을 구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다. 어머니는 다가오는 명망 있는 행사에 매료되어 딸과 자신의 계획을 열심히 공유했다. 이 비엔날레는 꽤 존경받는 행사가 될 것 같아. 상상할 수 있어. 수진아? 많은 유명 작가들이 거기에 있을 것이고 몇몇은 책에 서명하고 독자 및 팬들과 교류할 거야. 아마 너는 심지어 유명 작가 중 한 명과 셀카를 찍을 수도 있을 거야. 너는 봐야 해. 정훈 씨가 얼마나 흥분했는지. 더 말할 필요가 있을까? 데이비드 볼츠 자신이 참석하겠다고 약속했고 정훈 씨는 그를 만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어. 데이비드는 신진 작가지만 정훈 씨는 그의 데뷔작이 감각적이고 정말 훌륭하다고 주장해. 네, 엄마. 데이비드 볼츠에 대해 들어봤어요. 사실 저는 그를 여러 번 만났어요. 그의 작품이 정말 놀랍다는데 동의해요. 나는 얼마 전에 그의 책을 읽었고 꽤 생각할 거리를 준다고 생각했어요. 당신도 그의 책을 읽었나요? 수진의 잽은 은숙을 당황시켰지만 그녀는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것을 읽지 않았어. 내 독서 취향은 아니지만 정훈 씨는 그는 열렬한 팬이야. 수지는 책에 엄마의 문학적 취향에 맞는 그림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 거의 언급할 뻔했지만 참았다. 엄마, 데이비드의 책 하드커버나 페이퍼백 사본 가지고 있어? 은숙은 주위를 둘러보고 정훈 사무실로 들어갔다. 네. 우리는 여기 정훈 씨 책상 위에 하드커버 책을 가지고 있어. 왜 물어봐, 자기야? 더스트 재킷 안쪽을 보고 무엇이 보이는지 말해줘. 아, 여기 책에 저자 사진이 있네. 오 세상에. 이건 이서준이야. 오 세상에. 이건 약 7, 8년 전에 내가 찍은 내 아버지 사진이야. 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건 데이비드 볼츠일 수 없어. 이건 내 아버지야, 데이비드 볼츠가 아니야. 제발 이게 어떤 종류의 실수인지 말해줘. 수지는 상황의 아이러니가 가라앉자 거의 질식할 뻔한 웃음을 터뜨렸다. 부인할 수 없어, 엄마. 네네, 그리고 네. 데이비드 볼츠는 사실 이서준 제2. 뭐서야. 아빠가 글쓰기를 추구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는 여러 가지 이유로 글쓰기 야망을 분리하고 싶어 했어. 그래서 그는 필명을 만들고 첫 소설을 출판했어. 데이비드 볼츠라는 이름으로. 꽤 재미있어, 엄마. 수지는 웃음 눈물을 닦으며 겨우 전화기에 대고 말했다. 생각해봐. 내 새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는 내 전 남편이야. 정말 웃기다.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웃어본 적이 없어. 이걸로 영화를 만들 수도 있겠어. 믿을 수 없어. 엄마. 이건 너무 웃겨. 은숙은 그냥 망연자실한 채 앉아있다가 마침내 조용히 말했다. 젠장. 수지는 이미 가야 해서 대화를 끝내며 여전히 킥킥 웃으며 말했다. 가야 해, 엄마. 내 이메일, 주소를 보내줄게. 그리고 내 것도 보내줘. 그리고 노동절 주말 계획에 대해 합의하자. 전화해줘서 정말 기뻐. 그리고 다시 보고 싶어. 사랑해, 엄마. 휴, 이건 아직도 너무 웃겨. 어떤 형언할 수 없이 우울한 목소리로 은숙이 물었다. 내 오빠와 여동생에게 안부 전해줘. 그리고 그들이 기회가 있을 때 나에게 전화할 수 있도록 내 번호를 줘. 나도 사랑해, 수진아. 큰딸은 전화기를 끄고 최근의 사건 전환에 예상치 못한 결과에 여전히 혼자 킥킥 웃으며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큰 거울 앞에서 사교계 구경꾼들을 위해 사진을 찍을 준비를 했다. 수지는 오늘 밤 그녀의 눈부신 미소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만이 그녀의 훌륭한 기분의 이유를 알 것이다. 은숙은 그녀 앞에 테이블 위에 놓인 책을 멍하니 쳐다보며 오랫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카르마가 정말 복수심에 불타는 암소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 그녀가 수진과의 대화에서 완전히 벗어날 시간이 없었을 때
정우는 거의 조깅하듯이 방으로 들어왔다. 은수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절대 믿지 못할 거야. 내가 방금 데이비드 볼츠로부터 카드를 받았다. 나는 그에게 그의 책을 얼마나 즐겼는지, 그리고 9월에 그를 만나기를 얼마나 고대하고 있는지 말하는 편지를 썼고, 그래서 그는 나에게 대답했고, 그는 자신의 손으로 메시지를 썼다. 상상할 수 있나? 잠깐 지금 읽어줄게. 친애하는 정훈 씨, 당신이 내 첫 소설을 읽고 좋아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를 겁니다. 비록 당신은 모를지 모르지만 당신은 제 삶과 경력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감사하기를 고대합니다. 당신은 제 어깨에서 큰 짐을 덜어주었고 사람으로서 그리고 작가로서의 제 개인적인 성장에 꼭 필요한 불꽃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깊이 빚을 졌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데이비드 볼츠. 정우는 기쁨에 겨워 그가 어떻게 데이비드를 한번 만났음에 틀림없는지에 대해 흥분하여 계속해서 짓거렸다. 왜냐하면 책 속의 그의 사진이 그에게 약간 익숙해 보였기 때문이지만 그는 지금 인기 있는 작가를 어디서 봤는지 기억할 수 없었다. 이제 그녀의 이제 남편은 그를 직접 만나기를 기다릴 수 없었고 그의 새로운 가장 좋아하는 작가와 좋은 친구가 되기를 바랐다. 이 모든 강렬한 기쁨과 분주함의 시간 동안 은숙은 정훈의 말이 그녀의 마음속에 점점 더 깊이 파고들면서 점점 더 우울하고 우울해졌다. 마침내 그녀의 마른 목구멍 깊은 곳에서 삐걱거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지쳐서 쥐어짰다. 닥쳐, 정훈. 그냥 닥쳐.